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전남 녹색연합 습지보존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저는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낙선입니다. 저희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5차 의제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의제는 17개 의제와 62개의 실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1번 의제로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선도도시라고 하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실천 과제 중에 광주의 습지 보호 지역을 2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토론회를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의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무등산의 평듬의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것, 2가지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광주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지 보호와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광주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사업을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제안을 여러 차례 몇 년에 걸쳐서 해왔고, 시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립습지센터에 습지조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2019년에 국립습지센터 조사 결과 이곳이 습지로 지정할 만하다, 아주 훌륭한 곳이다 라는 발표가 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제, 그래서 개발을 하지 못해 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습지 지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어떤 행위를 못할까 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습지보호지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규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은 이 하천 내, 항용강 지역, 하천 내 지역에 한한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역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라는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 실무위원회에 이제 광주시와 광산구의 행정, 그다음에 환경부가 들어왔었고, 영산강유역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장록습지 인근의 5개 동의 주민 대표분들께서 오셨고,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정말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었고,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위원회의 활동의 목표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묻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모두가 합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게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야기가 무수하게 이제 장록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잘 되고 있는 선진지를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곳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뭘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모두가 함께 그 습지 보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참여를 통한 결정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고, 주민 설명회가 보통 낮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더라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낮과 밤에 저녁에 좀 같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 드렸고, 그래서 저녁에 또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그러면 찬반의 의견을 물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설문조사였던 거죠. 근데 설문조사가 예전처럼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를 물어보는 조사가 아니라 이 장록습지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떤 현황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라는 충분한 설명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라는 걸 먼저 모두가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근 5개 동 주민들은 500명, 광산 구민들 200명, 그리고 시민들 300명. 주민들이 광산구 또 구민들이 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라는 찬성을 85.8%의 주민과 이제 시민들이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의 과정이 예전 같으면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그 참여가 결과까지도 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했다는 데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인상 깊게 좀 느꼈던 게 이 저녁 주민 설명회에 그 인근에 있는 선운중학교 참여 동아리, 사회참여 동아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나중에 발표를 플로어의 의견을 듣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록습지가 보호지역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장록습지를 더 많이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세대는 미래 세대들인데 왜 미래 세대들에게는 그 의견을 묻지 않고 항상 어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 이외에도 이 선운중학교 1학년 138명의 전체 학생들과 함께 장록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워크숍을 진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알려졌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주민설명회 이외에 주민설명회는 구나 이렇게 한 곳에서 한 300명, 500명씩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록습지 인근에 있는 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개발 규제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들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들이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논의도 했지만 1년이라는 그 과정들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합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날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화장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또 광주시나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겼는데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다음 단계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 습지 보전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장록습지에 대한 보전 계획을 현재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장록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광산구 또 이 장록습지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장록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해설사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또 나서서 국립습지센터와 함께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그러니까 장록습지 인근 5개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시민사회에서는 이 습지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지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 보전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어쨌든 간에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많이 가졌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얘기를 하는 방법을 새롭게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활동 문제를 단축하는 방법보다는 주민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은 상대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